구독, 좋아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특검 관련해 갖고 뭐 특검이 마구잡이로 막 들이닥치고 심지어 참고인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하는 게 이게 참 심각한 지경이어서 오죽하면 트럼프가 그리고 이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이 공화당 이 트럼프의 멘토라고 하는 이런 이 유력 정치인들까지도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까지도 한국의 상황을 뭐라고 했죠? 그때 뭐 숙청이다. 레볼루션이다. 뭐 혁명이다 이랬단 말이죠. 지금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특검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법원에서도 지금 이게 줄줄이 지금 영장 기각 당해갖고 지금 특검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집사 게이트라더니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이 모두 다 기각된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참 이 그 네이밍부터가 좀 고약하죠. 집사 게이트. 그렇죠. 사실은 저 사람들이 뭐 김건희 여사하고 뭐 별 관계도 있는 네. 것도 아닌데 무슨 집사 역할을 했다고 집사 게이트라고 묻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집사 게이트라고 관련된 세 사람이 모두 영장이 기각되는데 사실은 영장 발부 자체부터가 네. 신청했던 부터가 이상한 게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대기업 특히 금융권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네. 그 투자를 받을 때 김건희 여사가 외압을 행사했다, 도움을 줬다, 뭐 이런 어떤 혐의인데 그 관련된 어떤 증거라든지 뭐 그리고 전혀 관련된 어떤 그 논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김건희 여사하고 엮기 위해서 무리하게 자꾸 이제 범죄를 이제 몰고 가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보니까 뭐 이거는 뭐 범죄했던 혐의라든지 소명이라든지 이게 전혀 안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영장을 뭐 아예 뭐 한 칼에 단칼에 기각을 네.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특검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이죠. 혐의의 중대성이 구속할 정도로 소명이 안 됐다는 이유다. 이 중대성을 놓고 법원과 견해차가 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니까 이 김건희 특검이 법원을 공격한 거예요, 이거. 그죠? 간이 배 밖에 나왔죠. 간이 배 밖에 아니 나왔죠. 중대성이 소명이 안 됐다는 이유. 아니 김건희로부터의 특혜가 있어서 그런 거다. 이거 정말 중대한 거다라고 우리는 주장해. 근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어. 법원이 이거 이례적으로 잘못한 거야. 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그 도주의 우려라든지 또 증거 인멸의 어떤 그 우려 그리고 범죄 혐의의 어떤 중대성인데 사실은 법원에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같이 다 이제 부정하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네. 특히 특검에서 주장하는 혐의의 어떤 중대성 문제는 이 혐의의 어떤 중대성을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투자를 받았다는 이 자체가 이 세 사람 특히 집사로 불린 이 세 사람과 김건희 어떤 여사의 어떤 관계를 떠나서 과연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하느냐 이런 어떤 혐의점이 전혀 지금 현재 입증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걸 두고 또 특검에서 이런 영장 기각된 데 따른 어떤 불만을 법원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네. 검찰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왜? 검찰에서는 네. 영장이 기각되면은 법원이 왜 영장을 기각했는지 법원의 어떤 그 입장을 제대로 이제 파악하는 게 이제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영장을 이제 신청할 때 또 법원의 어떤 입장도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영장이 기각된 데 따라서 통상적으로 검찰은 불만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어떻게 보면 진짜 과언이 배 밖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으로 법원에 대놓고 불만을 제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특검이 그러니까 그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뒷배를 믿고 너무 좀 지나치게 본인들의 어떤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상식이 있는 법원 재판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들릴 겁니다. 아니 심지어 뭐 구속영장 재청구하겠다는 거예요. 아유 또 안 받나 보자. 또 발부 안 하나 보자 하면서 다시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향후 진행될 수사와 관련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고 다음 공범들에게 본 건이 중대하지 않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막아야 한다.
법원을 향해서 이거 들으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왜 네. 이렇게 특검이 그 법원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느냐 네.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지금 특검과 민주당이 한 통속이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뭐 내란 재판 특별부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지기현 판사라든지 특히 최근에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했던 정재욱 판사라든지 또 네. 이번에 이런 어떤 영장 기각하는 어떤 판사들을 예시로 들면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담 재판부 내란 재판 특별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 특검이 민주당의 그런 어떤 스탠스에 같이 지금 발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이례적으로 법원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이 특검과 민주당이 결국은 한 배를 탔다, 한 패다 이런 걸 입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 게이트라고 하는 것도 사실 되게 마치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문고리 3인방 뭐 했던 것처럼 되게 사실 좀 악의적인 네이밍이에요. 그렇죠. 집사 게이트라고 하는 그렇죠. 게. 근데 지금 애시당초 이 김건희 특검이 이 수사를 할 때부터 법조계에서는 이거 김 여사,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연결고리가 뚜렷하지 않은 사건을 성급하게 엮는다라고 하는 이 우려가 법조계 일각에서도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도 이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IMS 모빌리티 등에 청구했다가 한 차례 기각된 바가 있어요. 그럼에도 이 사건으로 이 의혹으로 수사를 하면서 기업인들 줄줄이 소환해가지고 당시 재계에서 기업인들 망신 주기 수사한다 뭐 이런 말도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네. 결국은 이제 특검이나 민주당이 이제 네. 바라고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지 뭐 단서를 좀 찾아서 결국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정부 관련 있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신고 내지는 자발적으로 이제 뭐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것들에 네. 대해서 어떤 정보를 좀 제공을 하라 이런 어떤 위협적인 어떤 분위기를 지금 굉장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네. 때문에 최근에 서희건설의 회장 같은 경우도 자진 네. 어떤 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계에도 무차별적인 이런 어떤 수사를 통해서 이런 공포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네.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제도가 보면은 이게 지금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맞나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의문이 들 때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특검만 하더라도 그렇죠. 네. 통상적인 특검이 왜 필요한 겁니까?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기존의 경찰, 검찰의 어떤 그 권력 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못할 때를 대비해서 야당이 이제 주장을 하면서 특별 검사 특검을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즉 권력형 비리에 대한 어떤 보완적 수사로 특검 제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우리는 이 특검 제도를 마치 지금 권력자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정권적 차원에서 네. 온 힘을 기울여서 지금 이제 때려잡는 이런 어떤 제도로 지금 악용을 하고 있는데 그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어떤 권력자에 대한 어떤 특검 제도가 좌파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만 지금 현재 발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국정농단 때였던 특검도 그렇고 이번에 3대 특검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정면으로 위반되고 있는 제도가 지금 현재 악용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지금 이제 운영이 안 네. 되니까 이런 식으로 법원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기업에 대해서 공포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기업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집사 게이트니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지금 특검이 뭐 검찰 개혁한다면서요. 근데 그런 그 나쁜 검찰의 과거의 악습이랄까 하는 이런 이 수사 나쁜 관행들 같은 거 지금 특검이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저 집사 게이트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뭐 연루돼 있는 사람들 무조건 구속해서 잡아 넣어갖고 김건희 여사, 김 여사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일단 진술이라도 압박해서 받아내갖고 그냥 줄줄이 일사천리로 그냥 엮어버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제동에 걸려버린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없는 제도 이제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김건희 여사랑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네. 부부를 이제 뒤집어 씌우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앵커께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아니 지금까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이 얼마나 검찰에 대해서 악마화를 했습니까? 뭐 혐의점이 발견되면 뭐 그 신작 소설을 쓴다는 둥 그리고 그 소환을 해오면 절대 나가지 않고 송영길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돼서 그 소환을 하면은 국회를 탄압한다 이러면서 그렇게 검찰을 욕하고 하고 심지어 검찰에서 그 공소 제기한 것이 이제 재판부에서 인정이 되면 또 재판부를 공격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그렇게 공격했던 이 검찰을 총동원해서 특검이란 조직을 만들어서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사람들을 지금 이제 뭐 들들들 뽑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건희 특검의 언론 플레이, 이 법원을 향한 언론 플레이, 법원 공격 이런 거에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도 바로 가세를 해요. 어떻게 이런 세트 플레이가 이렇게 환상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박주민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 사람 양승태 대법원장 2018년에 뭐 법원 농단 어쩌고저쩌고 사법 농단 어쩌고저쩌고 했었을 때 민주당 민변 출신의 법사위원으로 이때도 그때도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냈던 대표 발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박주민이 지금 또 내란 특별재판부가 이번에 필요하다 하면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법원에서 저 영장 기각되니까 또다시 저게 기행이 반복된다 그러면서 지들 맘에 안 드는 거를 줄줄이 얘기해.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된 거 이것도 또 사법부의 기행인데 이게 또 반복됐다. 뭐 직위원 판사를 또 저렇게 표적으로 또 얘기를 하고 정말 집요합니다 저 사람들. 그리고 또 지금 이 김건희 집사 게이트라고 하는 이 관련 기업 그 인들 몇 명이 또 줄줄이 다 구속영장 기각돼서 제동이 걸리니까는 시간이 없다. 특별재판부 설치 더 미룰 수 없다. 윤건희 부부에 대한 수사 재판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별재판부 설치 미룰 수 없다.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보여준다는 식으로 또 이렇게 거들고 나와요 특검을. 그렇습니다. 박주민 의원 지금 이제 보건복지위원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이제 율사 출신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율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법부의 법원의 어떤 영장 기각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사법부의 기행이다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우리 국가의 운영 원리가 뭡니까? 국민의 어떤 주권을 그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상권 분립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국가의 어떤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상권 분립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이지만 법을 평가를 하고 적용을 하는 것은 사법부의 일입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입법부가 사사건건 간섭해서도 안 되지만 특히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사람으로 이런 어떤 내란 특별재판부가 구성이 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권한에 정면으로 침해되는 것뿐만 아니라 상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내란 특별재판부는 당연히 위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진행되게 된다면 정말 이 폭주기관차가 궤도 이탈하듯이 후폭풍이 결국 이재명 정권이 결국 무너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런 어떤 혁명이다 레볼루션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박주민 의원 같은 저런 사람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한 사람인데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내란 특별재판부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저런 박주민 의원의 강성에 의해서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나 그런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 내란 재판부까지 제 입맛에 맞는 거를 다 하겠다면서 이 수사와 재판까지 다 하는데 전 차라리 그냥 해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역풍 감당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재판부까지 특검의 재판부까지 만든다는데 한번 해봐라. 이 역풍 감당 못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이러니까 이 특검에 대한 이 정치적
이 시비가 중립성에 대한 시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의 뭐 민주당하고 일심 동체 수준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심지어 민주당이요 법사위를 통해서 지금 저 기사인데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그리고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 내용도 정말 기겁할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야. 지금 뭐 네. 가칭 더 센 특검법이라고 이제 개정안이 이제 오늘 네. 법사위 1소위가 통과됐는데 이게 이제 법이 이제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이제 상임위에서 법사위를 통과해서 이제 본회의를 통과를 하면 최종 통과가 됐는데 특별히 법사위가 맡고 있는 그러니까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것을 이제 경유하는 그런 어떤 역할도 하지만 또 법사위 자체가 또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법무부라든지 사법부 관련된 것인데 그 법사위 안에 있는 소위에서 이제 통과가 된 것이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법사위 자체도 통과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검사들을 더 추가를 한다는 내용하고 그쵸. 네. 그다음에 이제 재판을 원칙적으로 중계를 한다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급을 할 노릇이고 당연히 이제 그 헌법이 위반될 우려가 있고 현재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는데 몇 가지를 보면은 일단 대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재판을 중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행은 재판 선고할 때는 공개를 하지만 재판 심리할 때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느냐 심리 때는 일단 첫 번째는 피고인의 어떤 방어권 차원에 그렇습니다. 그쵸. 일단 피고인이 잘 아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그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로 이제 추정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재판이 중계가 된다면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 죄지었네, 범인이네 이런 식으로 인민재판, 여론재판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의 딱 워딩이 이거예요.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말씀하신 대로 선고가 아니라 심리까지도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의무로 공개하도록 하는 건 이거는 아니올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했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판사들까지도 압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치 지금 대통령실에서 기자 브리핑할 때 기자들도 다 얼굴 나오게 해서 영상 찍히게 해가지고 뭐 몇몇 기자들은 지금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약간 좀 삐딱하게 묻거나 약간 좀 비판적으로 질문을 하면은 그 기자 신상 털려갖고 얼굴 막 다 영상으로 돌아다니게 만들고 해서 그 기자들이 막 항의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강유정 대변인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한테도 이렇게 하겠다는 걸로 보이잖아요. 결국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또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 지금 뭐 내란 특검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련된 이슈 중에 상당수는 국가 또 보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인들이 나와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국가 어떤 보안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뭐 그냥 뭐 북한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그냥 그대로 공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다른 정인들이 나와서 뭐 이야기를 이제 할 때 보면은 사실은 본인들의 좀 어떻게 보면 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혹은 또 반대로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할 가능성도 많다. 그래서 공개를 통해서 심리가 100% 공개된다면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데도 굉장히 악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법에서는 선고는 공개를 하되 심리는 비공개를 하는 것이 헌법이라든지 인권 보호라든지 그리고 심리의 효율성, 국가 보안적 면에서도 당연한데 이것을 지금 현재 이번 특검법 개정안에서는 공개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식이 있는 어떤 법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대법원에서 이 법원 행정처에서도 지금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섰고 심지어 여러분 법무부도 지금 반대한다. 왜냐면 이 3대 특검이 지금 이미 수사 인력이
어마무시한 메머드급입니다. 유례 없는 메머드급이에요. 그래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이미 3대 특검에 총 110명의 검사 그리고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됐다. 3대 특검법의 증언안을 합치면 검사만 50명이다. 일선 검사들의 사건 부담이 지금 이미 너무 과중한 상태다.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 민사사건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 3대 특검이 가동되고 나서 전국 형사부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자그마치 34%나 증가했고 전국 주요 검찰청의 월별 미제 사건도 평균 25%나 늘었다. 근데 3대 특검법의 수사 기한, 수사 인력을 더 늘린다고? 이거 결국 국민 피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고스란히 범죄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만 하더라도 저 관악의 뭐 신림동인가요? 그래서 칼부림이 일어나서 네. 세 분이나 그쵸.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사회에서는 범죄가 만연한데 이것을 수사를 하고 처벌을 주도해야 될 검사들이 이렇게 지나치게 특검에 지금 이제 많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2017년도 국정농단 때는 파견 검사가 20명이 불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3대 특검에 파견된 사람이 110명입니다. 야. 110명. 그러니까 그때 비해서는 5배 이상이 커진 것이죠. 우리나라 전체 검사 수가 정원이 2,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뭐 유학이라든지 다른 기관의 파견이라든지 그래서 일선 수사기관에 없는 사람들이 한 35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그걸 빼면은 거의 한 1,700~800명이 이제 현재 검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110명이 파견돼 있는 것은 그러니까 거의 지금 현재 한 8% 정도가 파견되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뭐 지금 법안의 내용으로는 50명을 더 추가로 지금 파견하라 뭐 이런 어떤 내용 아닙니까? 네. 아니 그렇게 되면 지금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보이스피싱이다, 금융사기다, 뭐 절도다, 이런 어떤 폭행이다 이런 어떤 면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만 고스란히 그 범죄로 인해서 그 범죄의 어떤 수사가 지지부진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게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말이 바뀌면서 거짓말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은 정치 보복을 할 거다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이 그때 당시 후보 시절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란 뭐 종결 이외에는 뭐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내란상 직접 말고도 뭐 지금 내란이라는 저는 말도 하기도 싫습니다. 지금 이제 뭐 확정되지도 않은데 자꾸 저쪽에서 내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어떤 사건 이외에도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라든지 또 최병 관련된 것은 전혀 그거랑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완전히 좀 많이 달라졌고 또 3대 특검 법을 통과를 시켜야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당에서 제가 방송에서 이 토론을 진짜 기가 따갑도록 그때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한 이야기가 민주당의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차라리 검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하는데 특검은 딱 시간을 정해놓고 딱 주어진 사람들 하기 때문에 아래 핀셋으로 수술하듯이 하기 때문에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아니 제가 토론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또 기간을 늘려야 되고 또 사람이 부족한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말이 나온 김에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사법제도 변천이라는 게 변화라는 게 국가에 있던 100년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법제도의 개편에 대해서 과연 현재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민주당 좌파에서 사업제도 개편이 1단계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공수처라는 제도가 생겼고 그다음에 검수완박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어떤 중간에 또 김명수에 의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서 이런 어떤 법원장의 선출 제도가 그전에는 대법원장이 임명을 했는데 이 지금은 추천제로 이제 바뀌면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평가를 해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1차 수사 종결권이 경찰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제가 2022년, 2023년 계속해서 경찰청의 자료를 갖고 보니까 수사 종결 자체가 굉장히 늦어졌어요.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다음에 김명수 등에 의한 어떤 법원장들의 임명권 제도가 추천제로 바뀌면서 이제 판사들이 법관들이 열심히 판결을 하기보다는 뭐 술 사주고 밥 먹으면서 좀 인기 얻으려는 그런 것 때문에 형사 민사 등등도 60에서 65%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전에 100일 걸릴 게 160일, 165일 그렇게 걸리는 거죠. 기약이 없대요. 요즘. 그렇죠. 그래서 일선 변호사들이나 뭐 그런 그 경찰 쪽 얘기 들어보면 심지어 교통경찰하던 순경을 갑자기 데리고 와갖고 앉히니까 전혀 그 법리 그렇죠. 적용도 안 되고 네, 그렇죠. 네. 뭐 제대로 뭐 불러갖고 조사도 안 하고 그렇죠. 그냥 감감무소식이어서 변호사들도 피가 마른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다음에 공수처 제도가 생겨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난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체포 때도 우리가 봤지만 이게 과연 경찰 권한인지 검찰 권한인지 또 이 그쵸. 공수처 권한인지 이 수사 권한을 가지고 계속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을 저런 식으로 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잊지 말고 똑똑히 기억해서 우리가 그 선거할 때 제대로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그리고 여론조사든 이 민주당을 제대로 심판해야 된다. 쭉 흘러온 역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참 하는 꼴을 보면은 내란 특별재판부 이거 설치하는 거 겁방용 카드로 마치 흔들면서 법원 협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지귀현 판사 쫓아내기, 영장 발부 자판기 마냥 법원 길들이기, 뭐 유리한 판결 이끌어내기, 다 이런 거 하면서 사실상 이 겁방용 카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3대 특검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거를 더 수사 인력을 늘리는 뭐 이런 거를 지금 또 입법 시도를 하고 있다. 이거 뭐 거의 뭐 상권 분립 파괴 세력 아니냐. 근데 지금 이 김건희 특검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란 특검도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의 법원을 향한 언론 플레이에 이어서 이 내란 특검의 언론 플레이도 계속된다. 지금 이 기사인데요. 저는 저거 보고 뭔 얘기인가 싶었어요. 뭐냐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계엄 방해 표결, 계엄 그 해제 표결 당시에 이거를 의결을 방해했다라는 의혹으로 지금 당 사무처 직원들도 그렇고 마구잡이로 또 막 압수수색을 하고 막 압수해 가고 이러고 있는데 오늘 내란 특검에서 뭐라고 언론 브리핑을 했냐면 원내대표가 3월부터 이 계엄 논의, 이 계엄 시도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를 못한다. 저거 무슨 얘기예요? 저 보셨어요? 저도 오늘 이제 처음 봤는데 사실 이제 미친 잭 스미스 특검들이 지금 뭐 수사를 하지 않고 정말 지금 소설을 쓰고 있다. 그리고 본인들이 있던 수사에 있던 진척이 제대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어떤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시 11월 3일 비상계엄에 비상해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시에 국회로 모이지 않고 뭐 당사로 모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로 제대로 이런 어떤 비상계엄 어떤 해제의 어떤 방해를 입증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아예 3월부터 비상계엄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소설을 쓰고 그것을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비상계엄을 하려고 과연 3월부터 준비를 했을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식으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했다면 비상계엄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심지어 대통령도 그렇게 3월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을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지 물론 지금 3월이라는 어떤 시점을 아마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때 당시에 또 기재부 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 알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넘겨짓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과도합니다. 이게 지금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작년 5월 9일부터를
영장 집행일로 딱 그 삼은 거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거 원내대표가 다 미리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고 저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한 것처럼 네. 이제 추경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선출된 건 이제 5월인데 네. 3월이라는 것을 딱 못을 박은 것은 추경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이전에 기재부 장관일 때부터 국무위원일 때부터 비상계엄을 네. 좀 인지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넘겨짓기로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저런 식으로 소설 쓰고 있는지 무슨 어떤 네. 증거는 당연히 없을 건데 어쨌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엮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뭐 가능한 상상을 지금 다 동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국민의힘 지금 장동혁 대표 판사 출신이고 이 결기가 아주 있는 그런 분이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와 되게 좀 무시무시한 말을 오늘 많이 쏟아냈어요. 조은석 향해서 잠 못 잘 거다라고 말을 또 했고 그리고 법의 탈을 쓴 정치 깡패들의 저질 폭력이다 하면서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팀 고발하기로 했다. 지금 총력 대응에 이렇게 나서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좀 당이 좀 네. 안정화되면서 이제 총력 투쟁 모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당 대표 선거 시절에 싸우지 않으면 배지도 없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구현을 할 것인가를 장동혁 대표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지만 네. 1차적으로는 김민수 최고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 일단 방송 패널 교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의원들의 어떤 평가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문제들을 짚겠다 이렇게 하면서 특히 장동혁 대표가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던 것도 이야기한 거지만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저는 굉장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분위기 자체가 좀 싸워야 된다고 분위기가 바뀌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선거 이전에는 예를 들면 그 조경태 의원처럼 저런 어떻게 그 특검에 가서 오히려 좀 이야기를 하면서 뭐 아직도 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 뭐 이렇게 막 기자들한테 오히려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그 안철수 의원이 오히려 이제 특검을 통해서 오히려 털어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일부에서 좀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아예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딱 평가 선거를 통해서 딱 결정됐지 않습니까? 아예 정말 창피할 정도로 조경태,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득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정말 싸워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네. 당의 어떤 존립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 내지는 어떤 미래도 없다. 이런 것이 딱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장동혁이란 당 대표가 아니라 당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현재 이렇게 싸워야만 된다는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이재명 정권 특히나 당장에는 이 3대 특검으로 지금 먼저 치고 들어오는 이 당에 대한 이 위협 정청래의 발언도 있지만 이 3대 특검으로 결국에는 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당 의원들과 함께 전열 재정비해서 참 좀 제가 요즘 좀 이렇게 보기 드문 좀 분위기가 좀 읽히긴 합니다. 국민의힘에. 예, 상당히 지금 강한 어떤 그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이제 3대 특검의 연말까지 맞설 것으로 그리고 뭐 아까 이제 뭐 채팅방에 뭐 거리로 나와라 뭐 장애 투쟁 얘기하시는데 뭐 병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이 되면 충분히 그건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저는 네. 항상 이야기했지만 국민의힘의 앞으로 어떤 정당으로서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그 평가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네. 평가를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게 현역 의원이든 그다음에 지금 당 밖에 있는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민주당은 예를 들면 이제 공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면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3대 분야, 즉 의정활동, 지역활동, 그다음에 방송활동, 국민소통 분야를 해서 방송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그런 건 되게 잘해요. 예.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공천을 할 때도 보면 민주당은 예를 들면 그 민노총이라든지 정교조라든지 또 뭐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어떤 분야에서 조직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대거 공천을 네.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뭐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최교진 같은 이런 정교조 음. 출신들 장관으로 하고 또 원민경 여가부 장관처럼 또 이런 어떤 출신들을 대거 또 장관으로 뽑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이렇게 기존에 싸워왔던 어떤 진영과의 어떤 협력도 약하고 공천도 안 합니다. 그렇죠. 갑자기 듣도 보다 못한 사람들이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을 합니다. 갑자기 낙하산이야. 네. 다.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네. 평가에 있어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가 항상 이야기지만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그것이 바뀌지 않도록 당헌 당규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아주 끈끈하게 협력을 하면서 특히 이번 탄핵 국면에서 2030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우파 보수 진영의 큰 자산으로 지금 됐잖아요. 이런 분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우리 당 그리고 우파 보수 진영의 큰 자원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번에 제대로 제도화 조직화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방송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독립, 성장, 역전, 패낸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